안녕하세요, 치과계 회원 여러분. 이번에 새로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이마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개를 먼저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우리 프로그램은 앞서 7일 신보에서 인기리에 게재되고 있는 김준혁 교수의 의료윤리 학자에게 물어본다. 기고 중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 대담을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윤리라고 하면은 또 딱딱하고 어렵고 좀 지루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토대로 얘기한다면 조금 더 쉽겠네요. 아무래도 윤리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좀 고루하다든지 지루하다든지 또는 어렵다든지 네. 이런 느낌이 강하고 특히나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요새 세대 분들은 더구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또 윤리하면 이런 거지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네. 있으실 텐데 그런 데서 제가 윤리가 어떻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다가오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학문이고 그래서 뭔가 공부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윤리가 왜 필요한가라는 본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실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의료 윤리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깊이 있게 무슨 이거 공부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강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또 좀 가볍게 저희가 이 윤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특히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결책 또는 어떤 네. 답 같은 것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내가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지금 네.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 라는 느낌이 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좀 가벼운 느낌으로 우리가 좀 잘 평소에 듣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냥 가볍게 다가가 보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도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이 의료 윤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의료윤리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의료윤리 왜 필요한가요? 아니, 사실은 의료윤리와 치과 치료와의 관계, 치과 의료와의 관계, 이 둘의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이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법 조항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사회에서 일단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윤리다 하면 뭔가 이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거면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의료법을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네. 있는데 그 법 조항들을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네. 굳이 하나 더 얹어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것을 더 배운다든지 그걸 저희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치과 의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윤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원래는 윤리학의 제일 기본적인 바탕이고 의료윤리에서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 의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좀 되신 분들은 내가 내 진료 영역을 넓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뭔가 이렇게 삶에서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업적,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행복이 있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행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내가 어떤 뭐 직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정말 행복해지는가? 물론 뭐 행복해지겠죠. 하지만 계속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좀 있고,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윤리를 한다 또는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진료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치과 의사든 아니면 치과 종사자로서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환자와 만나고 환자와 대화하고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종교도 그렇죠. 가능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를 통해서 더 좁게는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치과 의료인으로서의 좀 더 가서는 환자와 내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풍부한 또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좀 왜곡해서 돈을 밝히는 직업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치과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당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치과는 되게 비싸고 그래서 돈이 뭐 제일 중요한 어떤 결정의 어떤 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환자를 대하고 있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고객을 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어떤 중요한 것을 따질 때 있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 돈인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만큼의 수익을 얻었고 당장 뭐 환자랑이라도 이거 지금 치료는 얼마고 그래서 이 치료가 기대하는 효과는 얼마짜리다. 뭐 저희 뭐 무슨 임플란트 하고 뭐 하면은 입안에 뭐 무슨 뭐 벤츠를 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물론 농담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돈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윤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돈을 뭐 안 벌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윤리도 아니고요. 물론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연히 봉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나 사회의 어떤 이 치과 의사 전문직으로서의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뭐 무슨 오지로 들어가서 이게 윤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종교적인 헌신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라기보다는 그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결국 경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윤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오해에 대해서도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의사와 치과 의사, 같은 의사지만 또 대학교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치과대학, 의과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좀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힌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의사와 치과 의사는 다른 직종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직종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사실 저는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의사라고 우리는 다 같은 의사라서 내과 의사, 뭐 외과 의사, 네. 뭐 그런 비슷한 의사로서의 치과 의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완전히 분리돼서 네. 우리는 그런 의과랑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완전히 독립된 전문 본과로서의 치과 의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네네. 가능한데 20세기에서는 후자, 즉 완전히 분리된 치과 의사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또는 구성 또는 어떤 자리매김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역사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네. 우연이다. 뭐 결국에는 역사는 우연이죠. 모든 건 네. 다 우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뭐 미국의 영향 그리고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리 때문에 결국에는 명확하게 분리가 된 두 개의 분과가 되었고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그런 의과와 치과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제의 충돌로서 나타난 경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사실 또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 뭐 기초과학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야들도 그렇고 사실 제가 하는 분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의료윤리학자로 또는 네. 조금 더 넓게는 의료인문학을 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의학과 치의학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 뭐 해부학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생리학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무슨 뭐 분자 무슨 뭐 이런 연구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네. 나는 그냥 치과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연구나 의과대학에서 하는 연구나 별로 차이가 네.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치과대학에 있지만 제가 하는 연구의 대부분 또는 뭐 책을 쓴다든지 뭔가 이런 네. 대중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치과 또는 치과계에 관한 주제보다 이런 외부의 이런 그냥 일반 사회 그리고 더 넓게는 일단 의학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나눠서 분리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득이 더 큰지 아니면은 그냥 딱 합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 또는 선생님들도 제가 종종 뵙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어떤 일단 인식의 문제일 수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 결국 윤리가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따질 때 결국 윤리가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경제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의 결국 돈 문제일 텐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의과 뭐 치과의 분리를 합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면 사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요. 무엇을 추구할지, 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의과와 치과가 뭔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또는 뭔가 같이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도 윤리는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소비자, 그리고 고객, 환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점이 있었어요. 치과계에서는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자로 보는지, 소비자로 보는지, 고객으로 보는지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치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을 네.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뭐 치료해주는 사람, 뭐 원장님, 네. 뭐 또 원장님이라고 했을 때도 뭐 직원들의 원장님이라고도 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그 지역에서 뭐 하는 역할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치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결국 이걸 겁니다. 하나는 네. 치과 의사 전문직으로서의 네, 치과 의사, 전문직. 다른 하나는 이제 경영인으로서의 치과 의사. 경영인이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저희 대부분은 현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의과는 많은 분들이 또 봉직의로, 그러니까 이제 대형 또는 중소형 병원에서, 네, 이제 병원에서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네. 훨씬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치과는 네. 사실 많지 않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개원을 했던 적은 없지만 저도 오랫동안 봉직의로 네.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치과에서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직접 개원을 해서 자기 프랙티스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그렇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 경영이죠. 그것을 결국 환자도 잘 봐야 될 텐데, 환자를 잘 보려면 병원도 네. 잘 굴려야 되니까요. 병원이 잘 유지가 돼야 될 테고, 그렇죠. 직원들도 뭐 잘 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기- 경영을 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뭐 그냥 뭐 무슨 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앞에 지금 오는 환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말 그대로의 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전문직의 어떤 의무로서 대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또 병원의 어떤 수익을 제공하는 또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실 치과에서 환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합적인 일인 것이 사실이에요. 네. 의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되게 좀 무시하고 살았죠. 그냥 환자야. 그 사람은 고객이 아니야. 이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너는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의무만 있고 다른 그냥 그런 거 무시해야 돼 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렇게만 살 수 없다면 이런 네.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더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의과에서 그런 답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치과 의사로서는 어떻게 네. 하면 이 이중적인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들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전문인과 경영인으로 치과 의사를 정의내리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그렇다면 치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또 혼동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죠. 네. 진료하다 보면 네. 그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내가 최대한의 가장 좋은 진료를 해줘야 되겠지만 또 병원 경영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또 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도 네. 제가 직접 뭐 개원을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이 봉직의로 있으면 또 이 병원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네요, 각각의. 네, 경험해본 것이고, 네. 제가 아는 분 밑에서 일을 하든, 뭐 좀 더 큰 규모 밑에서 일을 하든, 네. 어찌됐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병원의 기대가 또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무시하고, 나는 소위 말한 인술, 봉사,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을 네. 때에는 사실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와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직으로서 이 사람의 최선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이죠. 네. 그래서 좋은 선택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한편, 경영인으로서는 또 이 어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치과 의사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돈을 얘기하면 되게 수준이 낮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돈이라고 했을 때 또는 어떤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때 그것이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이게 다 없어지지만, 네. 아까 경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치과도 그리고 거의 직원도 같이 저희가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가장으로서 집에 가면 또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사회에선 제가 또 해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치환 또는 환원되기 마련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오히려 그런 걸 나에게 요구하는 사회가 나쁜 거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환자에게 나는 어떤 최선의 선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환자도 만족할 수 있는 치료이자 우리도 함께 그 어떤 적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적어도 내가 네. 서로 좋을 수 있는 치료의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네. 같이 좀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네. 한쪽으로만 비중이 쏠리게 되면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요. 과잉진료라는 이야기를 듣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치과 의사에게 의료윤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심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저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냥 가운데에 있으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뭐 전문직과 뭐 경영인 사이 그런 그 사이 어디에 가운데 뭐 둘 다 그러면은 전문직 경영인이 되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면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틀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네. 그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결국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진료하고 있는 이유, 뭐 이거 결국에는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들도 드물게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이 치과 진료를 하면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그러면 또 일상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지 또는 뭔가 소확행을 추구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요. 네. 결국에는 내가 지금 진료하는 이 선택 또는 내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이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물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 저희가 오늘 주로 좀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집중돼서 나온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다 같이 생각했을 때 어떤 최적의 지적 같은 것을 같이 좀 논의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윤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저희 치과의사의 삶과 이름으로서는 되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매일매일 하고 계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네. 내가 지금 이 환자에게 뭘 해줘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윤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자. 이 시간의 목표가 되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윤리라는 게 다소 어렵고 딱딱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이랑 짧게나마 이야기 나누니까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치과의사와 의료윤리 관련해서 생생한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디오는 처음으로 의료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소감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예, 제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워낙 잘 해주시고 또 네. 잘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주제로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각의 중심 채널 치유신보 TV